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나라는 멸망하였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의 호족들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북에서 파랑의 난이 발생하고 그 틈을 타서 이민족들이 중원으로 진출함에 따라 화북은 다시 고능할거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강남의 호족들은 뭉쳐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맞서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울러 화북에서는 이 대혼란을 피하고자 했던 유민들이 속속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진의 왕족 중 한 명인 낭야왕 사마예는 화북의 제1급 귀족인 낭야 왕씨 왕도와 함께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건업으로 들어가서 동진을 세운 후 강남 역사를 이끌게 됩니다. 동진 역사는 그 자체로도 등장인물이 많지만 당시 화북이 5호 16국으로 찢어진 채로 동진과 대립하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대신에 줄거리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예는 서진의 초대 황제 사마염의 숙부에 해당하는 낭야왕 주의 손자입니다. 그는 파랑의 난이 일어났을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책사 왕도의 조언에 따라 수도 낙양을 탈출해서 봉지인 낭야로 피신하였습니다. 당시 강남의 양주는 주복이란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주복이 중앙정부에 따르지 않자 사마예가 양주의 사령관으로 건업에 새롭게 부임하였습니다. 강남의 호족들과 유민들은 처음에는 사마예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군사력은 수춘에 주둔하던 주복에게 있었고 사마예의 세력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통성이 사마예에게 있었기 때문에 양측을 관찰하던 강남 호족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차 사마예 쪽으로 붙게 되었고, 결국 311년 주복의 군대가 괴멸되면서 사마예는 강남의 확고한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311년 흉노족이 건설한 전조의 제3대 황제 유총이 서진의 수도 낙양을 점령함에 따라 사실상 서진 정권은 괴멸했는데, 이때 서진 정부의 대신들이 서진의 왕족으로서 강남에서 안전하게 세력을 확보한 사마예를 중심으로 흉노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강남의 진의 왕족이 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많은 화북의 귀족들이 강남의 맹주 사마예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승상으로서 사마예를 보좌하던 왕도는 그 몰려드는 인재를 모두 등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마예 정권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강남의 호족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석빙의 난, 진민의 난, 오흥의 소란 등을 평정하고 오로지 사마예 정권의 수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대호족 주기는 망명해온 중원의 무리들이 특별한 공도 없으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비록 주기는 복수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뒤이어 아들 주협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복수를 천명함에 따라 사마예의 불만을 품고 있던 강남 호족들이 주협과 같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주씨 가문 내에서 분열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주기의 동생, 그러니까 주협의 숙부였던 주찰은 자신의 대토지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협의 또 다른 종영인 주연은 사마예 정권을 충실히 섬기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사 왕도는 주씨 가문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지요. 따라서 주씨 가문의 내부 분열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주협의 반란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때 주찰마저 제거됨에 따라 강남의 대호족들이 모두 사마예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남 호족들이 서진의 망명 귀족들에게 제압당함에 따라 이제 강남 사회는 화북의 문인 귀족들이 지배하는 귀족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강남 호족을 분열하고 재통합한 왕도의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317년 사마예가 건업의 이름을 건강으로 바꾸고 동진의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씨의 단독 정권이 아니라 왕씨와 천하를 공유하는 정권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황제에 즉위한 사마의 원제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점차 왕씨를 멀리하고
유해 등 다른 신하들을 신임하였는데, 그러자 왕도의 형 왕돈이 간신 유해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무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돈의 난 결과 수도 건강을 빼앗김에 따라 원제는 화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왕돈의 난은 제2대 황제인 명제 시기에 겨우 평정되었습니다. 왕돈의 난이 끝난 이후에도 반란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진 정권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뿔뿔이 흩어진 군대를 재편해서 중앙집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330년대가 되면 동진의 군사력이 크게 북부와 서부로 재조직되었습니다. 먼저 북부군은 대부분 화북 출신 유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치감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으로 넘어와 난중의 건강 정부를 도운 군대였습니다. 북부군은 경구와 그 장강 건너편의 광릉 일대에 정착하여 건강 정부를 지탱하고 민정까지 담당하며 동진의 최고 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황실의 외척 세력 중 한 명이었던 유량이 양자강 중류의 무창을 중심으로 세력을 끌어모아 건강 정부의 출장소로서 역할을 한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이 서부군이 되었습니다. 서부군은 유량의 뒤를 이은 동생 유익 시기에 점차 북부군에 대항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330에서 40년대에 흩어진 군대가 통합되며 동진의 귀족 정권은 드디어 안정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45년 서부군의 사령관 유익이 사망하자 환혼이라는 유능한 무장이 새롭게 사령관에 올랐습니다. 그는 2년 후 저족이 세운 성안국을 무너뜨리며 사천성 일대를 동진의 판도로 넣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환혼의 명성이 크게 성장했는데, 이에 대해 동진 정부는 환혼의 활약을 억누르려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화북 갈족 석씨의 후조국이 붕괴한 틈을 타 환혼이 조정의 화북 원정을 건의했지만 건강 정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북부군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북벌을 시행한 것이었죠. 이에 당시 유명했던 서예가 왕이지가 그 무모함을 경고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북벌은 대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환호는 이를 계기로 북벌 장군들을 탄핵할 수 있었고 결국 북부군까지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환호는 관중으로 진입하였으며 비록 장안을 함락하지는 못했지만 356년 낙양을 탈환하는데 성공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환호는 그 자신감으로 동진 제7대 황제 폐제 사마역을 폐위시켜버리고 자신에게 양위할 목적으로 새롭게 회계양 사마옥을 황제로 즉위시켰는데, 그가 제8대 황제 간문제입니다. 하지만 왕탄지와 사안에 의해 양위가 무산되면서 황희가 간문제의 아들인 효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환혼이 373년 사망하면서 동진은 찬탈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이제는 사안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안은 건국초 왕도가 했던 정치를 따라가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부와 북부군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려 한 것인데요. 서부군은 환씨 일족에게 넘겨주어 통솔케 하고 북부군은 자신의 조카 사연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으며 자신은 이들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제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편 당시 화북에서는 전진의 북연이 점차 여러 세력을 제압하여 거대해짐에 따라 새로운 침략 대상을 찾고 있었고 다음 타겟이 동진이 될 것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383년 전진의 왕 북연이 스스로 보병 60만, 기병 27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수춘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진은 사안의 동생 사석을 총대장으로 사연을 선봉군단장으로 하여 맞섰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대군이 완전히 집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수를 건너 공격을 개시했는데 동진에서 사연의 부장 유래지의 활약으로 전진의 대군이 연달아 무너졌고 북연은 화살에 맞아 수행원마저 잃어버리고 회수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를 계기로 화북은 또다시 대혼란의 시기로 빠져들게 되지요. 사안이 왕도의 정책을 받아들여 세력 균형을 유지한 채 조정자로서 동진을 이끌며 비수전투를 승리로 이끌자 동진은 그 기세를 몰아 북진하면서 황하 남부 일대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85년 사안이 사망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인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안의 뒤를 이어 권력을 쥔 효무제의 섭정 사마도자는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건국초 귀족제 원칙을 통해 만들어 놓은 동진의 신분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초대 황제 원제를 비롯하여 명제, 성제 시기에도 중앙 집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호족 세력을 억압하려 했었고, 그 때문에 반란도 여러 번 발생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서의 반란이었지 국가 자체를 전복하려는 반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도자의 무도한 통치는 이후 북부와 서부군에게 중앙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소눈의 난, 그리고 소눈 사망 후 그의 처남에 의해 이어진 노순의 난 등 10년 동안이나 강소, 광동성 일대 해안 지역에서 계속되었던 도교계의 반란입니다. 이때 노순의 반란을 진압한 인물이 바로 훗날 송을 건국하는 유유이지요. 참고로 시인 도연명의 도화원기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소눈의 난이 발생하였을 때 서부군단장 환현은 이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환현은 비록 수도까지 진군하지는 않았지만 환현의 동쪽 진군을 위협으로 여긴 건강정부의 사마 원현은 유래지의 북부군을 선봉부대로 하여 환현 토벌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래지가 사마 원현을 배신하여 환현 편에 섰고, 그 결과 환현은 수도를 포위한 후 사마 원현을 죽이고 실권을 잡았습니다. 유래지는 사마 원현이 없다면 환현의 서부군은 자신의 북부군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우선권을 쥔 환현은 유래지를 북부군에서 밀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북부군의 중견 장교였던 유유가 환현에 대한 쿠데타를 준비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유래지 실각 후 환현은 북부군을 탄압했고 북부의 많은 장군들이 살해당하였는데 유유는 아직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아서 숙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환현은 자신의 측근을 북부군에 배치하면서 북부군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03년 환현은 드디어 동진 안제로부터 선양의 형식으로 초나라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때 동진은 사실상 멸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계획했던 유유가 옛 북부병들을 이끌고 끝내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쿠데타는 성공하며 환현은 수도를 버리고 서쪽으로 도망친 끝에 추격군에 의해 살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나라는 반년 만에 멸망하였고 유유는 동진 안제를 복위시켰습니다. 이후 동진 왕조는 420년 유유가 선양으로 송국의 황제에 오를 때까지 약 2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